결혼 12년 차. 과거 연인의 연락에 흔들려 하룻밤을 보낸 남자는 그녀가 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채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통보를 받는다. 아내에게 들키고 집에서 쫓겨난 그는 결국 태어난 아이를 데려오기로 하고 상처받은 아내와 함께 불완전하지만 새로운 가족의 형태로 살아가기 시작한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야기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라이프 아틀리에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을 위해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휴대폰이 울렸을 때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 진동은 끝이라는 걸. 화면에 뜬 이름 윤서영. 12년 만이었다. 아내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물소리가 들렸다. 나는 그 소리를 듣고도 손이 떨렸다. 전화를 받을 수도 끊을 수도 없었다. 그냥 화면을 바라봤다. 진동이 멈췄다. 가슴이 내려앉았다. 왜 지금? 속으로만 물었다. 대답은 없었다. 그녀에게 물을 수도 없었다. 전화는 이미 끊긴 뒤였으니까. 나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거실 소파에 앉았다. 텔레비전은 켜져 있었지만 무슨 프로그램인지 몰랐다. 자막이 흐르고 웃음소리가 났다. 나는 웃지 않았다. 여보, 아내가 불렀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오늘 일찍 들어왔네. 현장 일 끝났어? 응, 오늘은 별일 없었어. 거짓말이었다. 현장에는 문제가 많았다. 하청업체가 자재를 잘못 들여왔고 안전관리팀이랑 실랑이도 있었다. 그런데 나는 별일 없었다고 말했다. 아내는 미소를 지었다. 그럼 다행이네. 저녁 먹을래? 응, 먹을게. 나는 일어나서 식탁으로 갔다. 아내가 차려놓은 밥상, 된장찌개, 김치, 계란말이, 늘 먹던 것들이었다. 나는 숟가락을 들었다. 밥을 떴다. 입에 넣었다. 씹었다. 아무 맛도 없었다. 윤서영. 그 이름이 입안에 맴돌았다. 밥을 먹는 동안 나는 계속 주머니 속 휴대폰을 만졌다. 아내 몰래 손가락 끝으로 모서리를 쓸었다. 한 번만 더 울리면 속으로 생각했다. 그럼 받아야 할 것 같아.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다. 12년 전 내가 손을 놓은 사람이었다. 내가 먼저 떠난 사람이었다. 그런데도 나는 그녀의 목소리가 듣고 싶었다. 아내가 물었다. 왜 안 먹어? 입맛 없어. 아니, 먹어. 맛있어. 또 거짓말. 아내는 나를 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믿는 얼굴이었다. 나는 그 얼굴을 보면서 속이 썼다. 미안해. 말하지 못했다. 밥을 다 먹고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먼저 씻을게. 응. 그래. 화장실로 들어가면서 휴대폰을 꺼냈다. 부재중, 전화 한 통. 문자는 없었다. 나는 화면을 꾹 눌렀다. 전화번호를 저장할까 말까 망설였다. 그런데 손가락이 먼저 움직였다. 저장. 이름은 윤서영. 그대로 뒀다. 등록을 누르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이러면 안 되는데. 알았다. 그런데도 지우지 않았다. 화장실 문을 잠그고 나는 변기 뚜껑을 덮고 앉았다. 물을 틀었다. 세면대에서 물소리가 났다. 그 소리에 묻혀서 나는 그녀에게 문자를 보냈다. 나야. 무슨 일이야? 전송. 답장은 오지 않았다. 1분, 2분, 3분. 나는 휴대폰을 쥔 채로 숨을 참았다. 그때 진동이 왔다. 문자가 아니었다. 전화였다. 윤서영. 나는 통화 버튼을 눌렀다. 여보세요. 내 목소리가 떨렸다. 전화 너머로 숨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그녀가 말했다. 준혁아. 12년 만에 듣는 목소리.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가 울고 있었다. 목이 메인 소리, 코를 훌쩍이는 소리.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가슴이 무너졌다.
서영아, 만나자. 그녀가 먼저 말했다. 지금. 응, 지금. 나는 시계를 봤다. 밤 9시 반. 어디서? 내가 정해.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말하지 말아야 했다. 만나지 말아야 했다. 그런데 입이 먼저 열렸다. 북한산 입구, 주차장, 30분 뒤. 그래, 전화가 끊겼다. 나는 휴대폰을 쥔 채로 화장실 바닥을 봤다. 타일 사이로 곰팡이가 조금씩 올라와 있었다. 가면 안 돼. 속으로 말했다. 그냥 여기 앉아 있어. 나가지 마. 그런데 몸이 일어났다. 세면대 수도를 잠갔다. 거울을 봤다. 내 얼굴이 낯설었다.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다. 입술이 말라 있었다. 나는 물을 틀어 얼굴을 씻었다. 차가운 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수건으로 얼굴을 닦고 문을 열었다. 거실로 나왔다. 아내는 소파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여보, 아내가 고개를 들었다. 현장에서 연락 왔어. 급한 일이래. 나가봐야 할 것 같아. 거짓말이 너무 쉽게 나왔다. 아내는 눈을 깜빡였다. 지금, 밤에. 응, 하청업체 사람이 자재 때문에 난리래. 30분만 다녀올게. 그래, 조심해. 아내는 다시 책을 봤다. 나는 현관으로 갔다. 신발을 신으면서 손이 떨렸다. 차 키를 집었다. 문을 열었다. 나가면서 뒤를 돌아봤다. 아내는 책을 보고 있었다. 나를 보지 않았다. 나는 문을 닫았다. 복도를 걸어 엘리베이터를 탔다. 1층 버튼을 눌렀다.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을 봤다. 창백했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동안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문이 열렸다. 지하 주차장으로 걸어갔다. 내 차를 찾았다. 문을 열고 탔다. 시동을 걸었다. 엔진 소리가 들렸다. 나는 핸들을 잡았다. 땀이 났다. 손바닥이 미끄러웠다. 엑셀을 밟았다. 차가 움직였다. 출구로 나갔다. 밤 공기가 차갑게 들어왔다. 창문을 올렸다. 그리고 북한산 쪽으로 운전했다. 그녀를 만나러. 만나면 안 되는 사람을. 그런데 나는 멈출 수 없었다. 차를 몰고 가는 동안 핸들을 쥔 손에서 땀이 났다. 왜 만나? 물었다. 왜 가? 대답은 없었다. 그런데 발은 계속 엑셀을 밟았다. 신호등이 빨간불이었다. 나는 멈췄다. 옆 차선에서 오토바이가 지나갔다. 엔진 소리가 시끄러웠다. 녹색불. 다시 출발. 북한산 입구까지는 20분 거리였다. 나는 15분 만에 도착했다. 주차장은 텅 비어 있었다. 가로등 하나만 깜빡이고 있었다. 나는 차를 세우고 시동을 끄지 않았다. 히터가 돌아가는 소리만 들렸다. 그때 헤드라이트 불빛이 보였다. 차 한 대가 들어왔다. 흰색 세단. 내 차 옆에 섰다. 운전석 문이 열렸다. 그녀가 내렸다. 윤서영. 12년 전 모습. 그대로였다. 아니, 조금 달랐다. 머리가 짧아졌고 얼굴이 야위었다. 그런데 눈빛은 똑같았다. 나를 보는 그 눈빛. 애틋하고 슬프고 그리운 눈빛. 나는 차에서 내렸다. 밖은 추웠다. 바람이 불었다. 그녀는 코트를 여미며 서 있었다. 우리 사이에 3미터 정도 거리가 있었다. 좁히기도 벌리기도 애매한 거리. 오랜만이야. 그녀가 말했다. 응. 나는 대답만 했다. 더 할 말이 없었다. 아니, 너무 많아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였다. 바람이 또 불었다. 차가웠다. 그녀는 코트깃을 세웠다. 추워. 괜찮아. 우리는 한동안 서 있었다. 말이 없었다.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다. 미안해. 갑자기 연락해서. 무슨 일인데? 그냥 보고 싶었어.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서영아, 나 결혼했어. 그녀가 웃었다. 웃는데 눈물이 났다. 축하해. 나는 말했다. 너도 했지. 예. 응. 행복해.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행복하냐고 물으면 뭐라 대답해야 하나? 그렇다고 해야 하나? 아니라고 해야 하나? 모르겠다. 그냥 살고 있다. 그게 전부였다. 그녀가 한 걸음 다가왔다. 나는 안 행복해. 속삭였다. 왜 날 버렸어? 미안해. 미안하면 다야?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말할 수 없었다. 12년 전 내가 왜 떠났는지 지금도 설명할 수 없었다. 그냥 겁이 났었다. 사랑이 무서웠다. 그녀를 너무 사랑해서 그게 무너질까봐 두려웠다. 그래서 내가 먼저 무너뜨렸다. 바보 같은 선택이었다. 지금도 후회한다. 매일 후회한다. 그런데 돌이킬 수 없다. 이미 12년이 지났다. 그녀가 내 손을 잡았다. 한 번만. 한 번만 안아줘. 나는 숨을 참았다. 안 돼. 왜? 우리 둘 다 결혼했잖아. 그래서 더 안아줘야 하는 거 아냐? 그녀가 울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다. 나는 그 눈물을 봤다. 닦아주고 싶었다. 안아주고 싶었다. 그런데 안 돼. 안 되는데. 그런데 나는 그녀를 안았다. 품에 안겼다. 그녀는 내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울었다. 나도 울었다. 소리 없이. 우리는 한동안 그렇게 서 있었다. 바람이 불었다. 추웠다. 그런데 그녀는 따뜻했다. 호텔 가자. 그녀가 말했다. 서영아,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런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내 손을 잡았다. 내 차 타. 응. 나는 그녀 차에 탔다. 조수석에 앉았다. 그녀가 시동을 걸었다. 차가 움직였다. 우리는 말없이 어둠 속을 달렸다. 라디오도 켜지 않았다. 엔진 소리만 들렸다. 나는 창밖을 봤다. 가로등이 지나갔다. 건물이 지나갔다. 사람들이 지나갔다. 모두 제 삶을 살고 있었다. 나만 다른 곳으로 가고 있었다.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모텔에 도착했다. 외진 곳이었다. 네온 사인이 깜빡이고 있었다. 그녀가 차에서 내렸다. 나도 내렸다. 우리는 나란히 걸어 들어갔다. 카운터에 사람은 없었다. 자동 발권기만 있었다. 그녀가 돈을 넣었다. 열쇠가 나왔다. 302호. 우리는 계단을 올라갔다. 복도를 걸었다. 문 앞에 섰다. 그녀가 열쇠를 꽂았다. 문이 열렸다. 안으로 들어갔다. 방 안은 어두웠다. 커튼이 쳐져 있었다. 형광등 하나만 깜빡였다. 나는 그녀를 봤다. 그녀는 나를 봤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안았다. 옷이 벗겨졌다. 침대에 쓰러졌다.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손이 얽혔다. 입술이 닿았다. 그리고 시간이 멈췄다. 세상이 사라졌다. 나와 그녀만 남았다. 12년 전 그때처럼. 아무것도 두렵지 않았던 그때처럼. 우리는 서로를 원했다. 간절하게. 미친 듯이.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새벽 4시. 나는 눈을 떴다. 옆에 그녀가 자고 있었다. 숨소리가 고르게 들렸다. 나는 천천히 일어났다. 옷을 입었다. 지갑을 집었다. 침대 옆 탁자에 돈을 두려다가 멈췄다. 이건 아니지. 그냥 나왔다. 문을 닫을 때 그녀가 눈을 떴다. 우리는 눈이 마주쳤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문을 닫았다. 복도를 걸었다. 계단을 내려갔다. 밖으로 나왔다. 공기가 차갑게 들어왔다. 숨을 쉬었다. 그리고 걸었다. 내 차가 있는 곳까지. 차에 탔다. 시동을 걸었다. 집으로 가는 길.
도로는 텅 비어 있었다. 신호등만 깜빡이고 있었다. 나는 운전했다. 핸들을 잡은 손이 떨렸다. 뭐 한 거야? 나 속으로 물었다. 대답은 없었다. 그냥 돌이킬 수 없는 짓을 했다. 그것만 알고 있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아내는 자고 있었다. 나는 현관에서 신발을 벗고 조용히 안으로 들어갔다. 화장실로 가서 샤워를 했다. 물을 뜨겁게 틀었다. 비누칠을 3번 했다. 그런데도 그녀의 향이 지워지지 않는 것 같았다. 아니, 지우고 싶지 않은 건지도 몰랐다. 수건으로 몸을 닦고 침실로 들어갔다. 아내 옆에 누웠다. 아내는 돌아 누우며 중얼거렸다. 일 끝났어? 예. 응. 고생했어. 아내가 내 팔을 잡았다. 나는 숨을 참았다. 미안해. 말하지 못했다. 그냥 눈을 감았다. 잠은 오지 않았다. 천장만 봤다. 어둠 속에서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다. 그리고 알았다. 이제 모든 게 달라졌다는 걸.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일주일이 지났다. 윤서영에게서 연락은 없었다. 나도 하지 않았다. 그냥 지워버리려 했다. 한 번뿐이야. 속으로 되뇌었다. 다시는 안 만나. 그렇게 믿으려 했다. 그런데 밤마다 그녀 생각이 났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면 그날 밤이 떠올랐다. 그녀의 숨소리, 그녀의 체온, 그녀의 눈빛, 모든 게 생생했다. 지우고 싶어도 지워지지 않았다. 나는 눈을 감았다. 잠들려 애썼다. 그런데 잠은 오지 않았다. 옆에서 아내가 자고 있었다. 고른 숨소리가 들렸다.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죄책감에 눌렸다. 가슴이 답답했다. 숨쉬기가 힘들었다. 그런데 아내의 눈빛이 달라졌다. 말은 똑같았다. 아침에 잘 자 하고 물었고 저녁에 오늘 어땠어? 라고 물었다. 그런데 뭔가 달랐다. 질문 끝에 쉼표가 하나 더 붙는 느낌. 나를 보는 시간이 조금 더 긴 느낌. 말을 하다가 멈추는 순간들. 나는 그걸 느꼈다. 불안했다. 알까? 속으로 물었다. 눈치챘나? 모르겠다.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평소처럼 행동했다. 그런데 그게 더 무서웠다. 어느 날 저녁, 아내가 물었다. 여보, 요즘 피곤해 보여. 응. 현장 일이 좀 많아서. 그런가? 아내는 나를 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향수 바꿨어. 가슴이 철렁했다. 응. 뭔가 냄새가 달라진 것 같아서. 아니, 안 바꿨는데. 그래? 내가 착각했나 봐. 아내는 웃었다. 나는 웃지 못했다. 입술이 말랐다. 손이 떨렸다. 나는 물을 마셨다. 컵을 들 때 손이 흔들렸다. 아내가 그걸 봤는지 모르겠다. 나는 물을 마시고 컵을 내려놨다. 테이블에 놓을 때 소리가 났다. 딱 그 소리가 크게 들렸다. 그날 밤 나는 샤워를 2번 했다. 비누를 4번 칠했다. 수건으로 문지르고 또 문질렀다. 거울을 봤다. 내 얼굴이 낯설었다. 누구야? 너? 물었다. 대답은 없었다. 그냥 낯선 남자가 거울 속에 서 있었다. 눈빛이 흔들리는 남자. 입술이 떨리는 남자. 거짓말쟁이. 나는 거울을 보다가 고개를 돌렸다. 볼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출근길. 차 안에서 휴대폰을 봤다. 윤서영. 이름을 지울까 말까 고민했다. 손가락이 이름 위에 올라갔다. 편집. 삭제. 누르려는 순간 문자가 왔다. 윤서영, 고마웠어. 잘 지내. 그게 마지막이었다. 나는 휴대폰을 내려놨다. 시동을 걸었다. 회사로 갔다. 그리고 생각했다. 이제 끝이구나. 안도했다. 동시에 허전했다. 이상한 감정이었다. 끝나서 다행인데, 끝나서 아쉬운. 나는
그 감정을 떨쳐내려 애썼다. 일에 집중했다. 현장을 돌았다. 직원들과 회의했다. 저녁에는 집에 일찍 들어갔다. 아내와 저녁을 먹었다. 텔레비전을 봤다. 평범한 일상이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다. 윤서영은 정말 연락하지 않았다. 나도 하지 않았다. 그렇게 끝나는 줄 알았다. 어느 토요일 오후 아내와 마트에 갔다. 장을 보고 계산을 하고 주차장으로 나왔다. 짐을 트렁크에 싣는데 아내가 말했다. 여보, 영수증 좀 줘봐. 왜? 카드 포인트 적립해야 하잖아. 아, 그래. 지갑에서 영수증을 꺼내려는데 다른 종이가 함께 나왔다. 모텔 영수증. 1개월 전 날짜. 아내가 그걸 봤다. 나는 숨이 막혔다. 심장이 멎었다. 손이 떨렸다. 이게 뭐야? 아내가 물었다. 목소리가 평평했다. 감정이 없었다. 그게 더 무서웠다. 아, 그거. 현장 직원이랑 회의하고 늦어서, 모텔에서, 커피숍이 없어서, 거기 라운지 쓰려고. 거짓말이 또 나왔다. 자연스럽게, 너무 쉽게. 나는 나 자신이 역겨웠다. 아내는 영수증을 봤다. 한참 봤다. 새벽 4시에. 응. 회의가 길어졌어. 아내는 아무 말 없이 영수증을 내게 돌려줬다. 그랬구나. 목소리가 여전히 평평했다. 나는 지갑에 영수증을 도로 넣었다. 손이 떨렸다. 종이가 구겨졌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은 조용했다. 라디오도 켜지 않았다. 아내는 창밖을 봤다. 나는 핸들을 잡았다. 입이 말랐다. 말을 해야 할 것 같았다. 그런데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다. 신호등에 멈췄을 때 아내가 말했다. 여보. 응. 나한테 거짓말하지 마.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뭐? 거짓말? 하지 마. 무슨 소리야? 모르겠어. 그냥 느낌이야. 아내는 나를 봤다. 눈빛이 슬펐다. 나 바보 아니야.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신호가 바뀌었다. 나는 엑셀을 밟았다. 차가 움직였다. 집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집에 도착해서 짐을 들고 엘리베이터를 탔다. 아내는 구석에 섰다. 나는 반대편에 섰다. 우리 사이에 침묵이 흘렀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갔다. 층수 표시가 바뀌었다. 3층, 5층, 7층, 10층. 문이 열렸다. 우리는 나왔다. 복도를 걸었다. 현관문을 열었다. 안으로 들어갔다. 아내는 부엌으로 갔다. 짐을 풀기 시작했다. 나는 거실에 섰다. 뭘 해야 할지 몰랐다. 그냥 서 있었다. 시계 소리가 들렸다. 똑딱, 똑딱. 그 소리만 들렸다. 그날 밤, 나는 우편함을 확인하러 나갔다. 밤 11시였다. 아파트 복도는 조용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다. 우편함으로 걸어갔다. 열쇠를 꽂았다. 문을 열었다. 안에 편지 한 통이 있었다. 손편지였다. 봉투에 보내는 사람 이름이 없었다. 받는 사람은 이준혁이라고만 적혀 있었다. 나는 편지를 꺼냈다. 봉투를 뜯었다. 가로등 불빛 아래서 글씨를 읽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췄다. 편지를 읽었다. 한 글자 한 글자. 천천히. 준혁아, 이 편지를 쓸 때 내 손이 떨렸어. 너한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 그날 밤 고마웠어. 그게 내 인생에서 마지막 행복이었어. 이제 난 떠날 거야. 어디론가 너를 잊을 수 있는 곳으로. 행복해. 서영 편지를 읽고 나는 숨을 참았다. 떠난다고? 어디로? 왜? 손이 떨렸다. 편지를 다시 읽었다. 같은 내용이었다. 마지막. 행복. 떠난다. 잊는다.
그 단어들이 가슴을 찔렀다. 나는 편지를 주머니에 넣고 엘리베이터를 탔다. 10층 버튼을 눌렀다. 올라가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다. 문이 열렸다. 복도를 걸었다. 현관문을 열었다. 조용히 들어갔다. 아내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우편물 왔어? 아니, 광고 전단지. 또 거짓말.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화장실로 갔다. 문을 잠그고 변기에 앉았다. 편지를 다시 꺼냈다. 읽고 또 읽었다. 마지막, 행복. 그 문장이 가슴을 찔렀다. 나는 휴대폰을 꺼냈다. 윤서영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 1번, 2번, 3번. 고객님이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끊었다. 문자를 보냈다. 편지 받았어. 무슨 일이야? 어디 가는 거야? 전송. 답장은 오지 않았다. 1분, 5분, 10분. 나는 화장실 바닥에 주저앉았다. 타일이 차가웠다. 등을 벽에 기댔다. 천장을 봤다.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다. 눈을 감았다. 어둠 속에서 그녀 얼굴이 떠올랐다. 웃고 있었다. 우는 것 같기도 했다. 나는 눈을 떴다. 다시 휴대폰을 봤다. 답장은 없었다. 전화를 또 걸었다. 고객님이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또 끊었다. 그날 밤 잠들지 못했다. 옆에서 아내가 자고 있었다. 숨소리가 고르게 들렸다. 나는 천장을 봤다. 어둠만 보였다. 서영아, 뭐 하는 거야? 속으로 물었다. 대답은 없었다. 시간이 흘렀다. 새벽 2시, 3시, 4시. 잠은 오지 않았다. 그냥 눈을 뜨고 누워 있었다. 아침이 됐다. 알람이 울렸다. 아내가 일어났다. 잘 잤어? 예. 응. 거짓말. 아내는 부엌으로 갔다. 아침을 차렸다. 나는 씻으러 갔다. 거울을 봤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다. 얼굴이 푸석했다. 나는 세수를 했다. 면도를 했다. 옷을 입었다. 식탁에 앉았다. 밥을 먹었다. 맛이 없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윤서영은 여전히 연락이 없었다. 나는 매일 휴대폰을 확인했다. 문자도 전화도 없었다. 정말 떠난 건가? 속으로 물었다. 대답은 없었다. 회사에서 일했다. 현장을 돌았다. 회의를 했다. 저녁에 집에 들어갔다. 아내와 저녁을 먹었다. 텔레비전을 봤다. 씻었다. 잤다. 아니, 자는 척했다. 잠은 오지 않았다. 매일 밤 천장을 봤다. 그녀 생각을 했다. 어디 갔을까? 무슨 일이 있는 걸까? 왜 연락이 없을까? 모르겠다. 그냥 불안했다. 어느 날 저녁, 회사에서 동료가 말했다. 준혁아, 너 요즘 이상해. 뭐가? 얼굴이 안 좋아. 무슨 일 있어? 아니, 없어. 그래? 그럼 됐고, 오늘 저녁 한잔 할래? 미안. 오늘은 먼저 들어갈게.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짐을 챙겼다. 회사를 나왔다. 주차장으로 걸어갔다. 차에 탔다. 시동을 걸었다. 집으로 가는 길, 라디오를 켰다. 뉴스가 나왔다. 오늘 오전 경기도 일산에서 30대 여성이 교통사고로 숨졌습니다. 경찰은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나는 라디오를 껐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설마, 손이 떨렸다. 핸들을 꽉 쥐었다. 집에 도착해서 휴대폰을 다시 확인했다. 윤서영, 전화를 걸었다. 고객님이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또 끊었다. 손이 떨렸다. 괜찮을 거야. 속으로 말했다. 그냥 바쁜 거야. 그렇게 믿으려 했다. 집 안으로 들어갔다. 아내는 부엌에서 저녁을 차리고 있었다. 왔어? 응. 나는 소파에 앉았다. 텔레비전을 켰다.
뉴스가 나왔다. 교통사고 소식. 나는 채널을 돌렸다. 드라마가 나왔다. 그것도 끄고 싶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 보면 더 불안할 것 같았다. 그냥 켜놨다. 그날 밤 아내가 물었다. 여보, 요즘 너무 피곤해 보여. 병원 갈래? 아니, 괜찮아. 정말. 응. 아내는 나를 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말했다. 여보, 나한테 숨기는 거 있지? 나는 숨을 참았다. 없어. 정말. 정말? 아내는 한숨을 쉬었다. 그럼 됐어. 그리고 돌아 누웠다. 나는 천장을 봤다. 어둠이 보였다. 무거운 어둠. 숨쉬기 힘든 어둠. 나는 눈을 감았다. 잠들려 했다. 그런데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밤 11시. 낯선 번호였다. 나는 조용히 일어났다. 거실로 나갔다.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이준혁 씨 맞으십니까? 남자 목소리였다. 차갑고 낮았다. 네. 그런데요. 강태윤입니다. 윤서영의 남편입니다. 심장이 멎었다. 숨이 막혔다. 손이 떨렸다. 만나고 싶습니다. 무슨 일로? 전화로 할 얘기가 아닙니다. 내일 오전 10시 서울역 앞 카페 블루마운틴. 혼자 오십시오. 잠깐. 안 오시면 따로 찾아가겠습니다. 대그로 전화가 끊겼다. 나는 휴대폰을 쥔 채로 서 있었다. 손이 떨렸다. 다리에 힘이 빠졌다. 소파에 주저앉았다. 머리를 감싸 쥐었다. 망했다. 속으로 말했다. 완전히 망했어. 침실로 돌아갔다. 아내는 자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침대에 누웠다. 눈을 감았다. 잠은 오지 않았다. 강태윤. 그 이름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뭘 알고 있는 거야? 모르겠다. 서영이가 말한 건가? 아니면 증거를 잡은 건가? 모텔 영수증, 전화 기록, CCTV. 머릿속이 복잡했다. 생각이 꼬리를 물었다. 불안이 커졌다. 가슴이 답답했다. 숨쉬기가 힘들었다. 나는 일어나 앉았다. 물을 마시러 부엌으로 갔다. 냉장고를 열었다. 물을 꺼냈다. 컵에 따랐다. 마셨다. 목이 타는 것 같았다. 한 잔을 더 마셨다. 그래도 갈증이 가시지 않았다. 새벽 5시. 나는 일어났다. 조용히 옷을 입고 거실로 나왔다. 소파에 앉았다. 휴대폰을 켰다. 윤서영에게 문자를 보냈다. 남편한테 연락 왔어. 뭘 말한 거야? 전송. 답장은 없었다. 기다렸다. 10분, 20분, 30분. 아무것도 오지 않았다. 나는 휴대폰을 테이블에 내려놨다. 창밖을 봤다. 날이 밝아오고 있었다. 하늘이 회색에서 주황색으로 바뀌었다. 새들이 울기 시작했다. 세상은 평범한 아침을 맞고 있었다. 나만 아니었다. 아침 8시. 아내가 일어났다. 일찍 일어났네? 예. 응. 잠이 안 와서. 어디 아파? 아니, 괜찮아. 아내는 부엌으로 갔다. 아침을 차렸다. 나는 밥을 먹었다. 아무 맛도 없었다. 숟가락을 들 때마다 손이 떨렸다. 아내가 그걸 봤는지 모르겠다. 오늘 현장 가? 아내가 물었다. 응. 아침 일찍 나가야 해. 거짓말. 또. 그래. 조심해. 나는 일어났다. 신발을 신었다. 문을 열었다. 나가려는데 아내가 불렀다. 여보. 응. 돌아봤다. 아내가 나를 보고 있었다. 눈물이 고여 있었다. 정미야, 사랑해.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나도. 문을 닫았다. 서울역 앞 카페. 9시 50분에 도착했다. 안으로 들어갔다. 구석 자리에
남자가 앉아 있었다. 정장 차림, 40대 후반, 차갑게 생긴 얼굴, 강태윤이었다. 나는 천천히 걸어갔다. 그 앞에 섰다. 안녕하십니까? 앉으십시오. 나는 앉았다. 그는 나를 봤다. 한동안 말이 없었다. 커피 기계 돌아가는 소리만 들렸다. 에스프레소 머신이 슉슉거렸다.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그 소리들 속에서 우리만 침묵했다. 그가 입을 열었다. 이준혁 씨, 제 아내와 관계가 있으셨습니까? 숨이 막혔다. 아니, 거짓말 마십시오.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증거 있습니다. 모텔 CCTV, 전화 기록, 문자 기록, 다 있습니다. 나는 입을 다물었다. 손이 떨렸다. 테이블 아래에서 주먹을 쥐었다.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제 아내와 관계가 있으셨습니까? 네. 대답 안 하시면 오늘 당장 따님, 아니, 댁 부인께 연락하겠습니다. 있었습니다. 내 목소리가 떨렸다. 한 번입니까? 네. 네. 그게 답니까? 그는 코웃음을 쳤다. 이준혁 씨, 제 아내는 죽었습니다. 세상이 멈췄다. 숨이 멎었다. 귀가 먹먹했다. 뭐라고요? 내 목소리가 갈라졌다. 윤서영, 제 아내. 한 달 전에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강태윤은 담담하게 말했다. 감정이 없었다. 그냥 사실만 전달했다. 나는 숨을 쉴 수 없었다. 가슴이 무너졌다. 거짓말 아닙니다. 그는 서류 봉투를 꺼냈다. 테이블 위에 놓았다. 사망진단서입니다. 보시겠습니까? 나는 봉투를 보지 않았다. 볼 수 없었다. 손이 떨렸다. 입이 말랐다. 왜 저한테? 왜냐고요? 그는 웃었다. 웃는데 눈은 웃지 않았다. 차가웠다. 얼음처럼. 이준혁 씨, 제 아내는 당신 아이를 베고 죽었습니다. 머리가 하얘졌다. 생각이 멈췄다. 시간이 멈췄다. 말도 안 돼. 말이 됩니다. DNA 검사 결과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한 번인데, 한 번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의 목소리가 차가웠다. 얼음장 같았다. 제 아내는 당신을 만난 뒤 임신 사실을 알았습니다. 저한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끙끙 앓다가 병원 가던 길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부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왜 여기 왔겠습니까? 장난치러 왔겠습니까? 그는 서류를 하나 더 꺼냈다. DNA 검사 결과입니다. 아이는 지금 생후 6개월입니다. 미숙아로 태어났습니다. 제 아내가 사고 당했을 때 응급 제왕절개로 꺼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목이 막혔다. 아이는 지금 신생아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나는 테이블을 붙잡았다. 손에 힘이 없었다. 다리도 떨렸다. 왜 저한테? 당신 자식이니까요. 그는 나를 똑바로 봤다. 눈빛이 차가웠다. 이준혁 씨, 저는 복수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냥 정리하려는 겁니다. 제 아내는 죽었습니다. 아이는 남았습니다. 그 아이는 제 핏줄이 아닙니다. 그러니 데려가십시오.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입이 말랐다. 혀가 굳었다. 데려가라고요? 네. 저 결혼했습니다. 아내가 있습니다. 압니다. 그럼 그건 당신 문제입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일주일 드리겠습니다. 일주일 안에 연락 주십시오. 안 그러면 제가 직접 찾아가겠습니다. 어디로? 댁으로. 그는 나갔다. 나는 자리에 앉아 있었다. 움직일 수 없었다. 테이블 위에 서류 2장이 놓여 있었다. 사망진단서,
DNA 검사 결과. 나는 손을 뻗었다. 서류를 집었다. 열었다. 사망자 윤서영 44세 4인 교통사고로 인한 다발성 장기 손상. 눈물이 났다. 주르륵 흘렀다. 나는 서류를 쥔 채 고개를 숙였다. 울었다. 소리 없이. 사람들이 지나갔다. 커피를 주문했다. 웃었다. 떠들었다. 세상은 계속 돌아갔다. 나만 멈춰 있었다. 카페를 나왔다. 거리가 시끄러웠다. 사람들이 걸어 다녔다. 차들이 지나갔다. 나는 그 사이를 걸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냥 걸었다. 어디로 가는지 몰랐다. 발이 움직였다. 자동으로. 휴대폰이 울렸다. 아내였다. 여보, 점심 먹었어? 응. 목소리 왜 그래? 어디 아파? 아니, 괜찮아. 정말. 응. 그럼 저녁에 봐. 사랑해. 전화가 끊겼다. 나는 휴대폰을 쥔 채로 서 있었다. 사람들이 지나갔다. 부딪혔다. 나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움직일 수 없었다. 그날 밤, 나는 아내의 얼굴을 볼 수 없었다. 두려웠다. 그 눈을 볼 수 없었다. 믿음이 담긴 그 눈을, 나를 사랑한다는 그 눈을. 집에 들어갔을 때 아내는 저녁을 차리고 있었다. 왔어. 씻고 와. 응. 나는 화장실로 갔다. 거울을 봤다. 내 얼굴이 망가져 있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다. 입술이 갈라져 있었다. 뺨이 푸석했다. 윤서영. 그 이름을 불렀다. 대답은 없었다. 당연했다. 그녀는 죽었으니까. 한 달 전에 교통사고로 내 아이를 베고. 나는 눈을 감았다. 눈물이 났다. 물을 틀었다. 차가운 물로 얼굴을 씻었다. 비누로 문질렀다. 수건으로 닦았다. 다시 거울을 봤다. 여전히 망가진 얼굴이었다. 나는 문을 열고 나왔다. 식탁에 앉았다. 아내가 밥을 떠줬다. 많이 먹어. 응. 나는 숟가락을 들었다. 밥을 떴다. 입에 넣었다. 삼킬 수 없었다. 목이 막혔다. 억지로 삼켰다. 목구멍을 넘어갈 때 아팠다. 왜 안 먹어? 입맛이 없어. 어디 아파? 아니, 아내는 나를 봤다. 한참 보다가 말했다. 여보, 무슨 일 있지? 없어. 거짓말 하지 마. 진짜 없어. 준혁아. 아내가 내 손을 잡았다. 나한테 말해. 나는 손을 빼려 했다. 그런데 아내가 놓지 않았다. 꽉 잡았다. 뭔지 몰라도 나한테 말해. 우리 같이 해결하자. 눈물이 날 것 같았다. 미안해. 왜 미안해? 그냥 미안해. 아내는 한숨을 쉬었다. 알았어. 말하고 싶을 때 해. 손을 놓았다.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다. 옆에서 아내가 자고 있었다. 숨소리가 고르게 들렸다. 나는 조용히 일어났다. 거실로 나왔다. 소파에 앉았다. 휴대폰을 켰다. 강태윤에게 문자를 보냈다. 아이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답장이 바로 왔다. 병원 주소 보냅니다. 내일 오전에 오십시오. 아이를 직접 보십시오. 그리고 결정하십시오. 나는 휴대폰을 내려놨다. 창밖을 봤다. 밤이었다. 어둠만 보였다. 별도 없었다. 구름이 끼어 있었다. 나는 그 어둠을 보면서 생각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모르겠다. 아니, 알고 있었다. 다 알고 있었다. 그런데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아내에게 말했다. 오늘 현장 일 때문에 좀 늦을 것 같아. 그래, 조심해. 아내는 나를 보지 않았다.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물소리만 들렸다. 나는 현관으로 갔다. 신발을 신었다. 문을 열었다. 나가려는데
아내가 말했다. 여보. 응. 거짓말 그만해. 나는 돌아봤다. 아내가 나를 보고 있었다. 눈물이 고여 있었다. 정미야. 몰라. 뭔지는 몰라. 근데 거짓말인 건 알아. 그냥 가. 할 일 하고 와. 아내는 돌아섰다. 나는 문을 닫았다. 복도를 걸었다. 엘리베이터를 탔다. 내려갔다. 주차장으로 갔다. 차에 탔다. 시동을 걸었다. 그리고 병원으로 갔다. 병원에 도착했다. 신생아 중환자실. 강태윤이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오셨습니까? 네, 들어가십시오. 제가 안내하겠습니다. 우리는 복도를 걸었다. 형광등 불빛이 밝았다. 소독약 냄새가 났다. 중환자실 문 앞에 섰다. 강태윤이 말했다. 안에 있습니다. 인큐베이터 3번. 직접 보십시오. 나는 문을 열었다. 안으로 들어갔다. 간호사들이 움직이고 있었다. 기계 소리가 났다. 삑삑, 삑삑, 심전도 소리. 인큐베이터가 3개 있었다. 3번. 다가갔다. 안을 봤다. 작은 아이가 누워 있었다. 손가락만 한 크기. 숨을 쉬고 있었다. 가슴이 작게 오르내렸다. 눈은 감고 있었다. 작은 손, 작은 발, 모든 게 작았다. 나는 유리에 손을 댔다. 차가웠다. 내 아이. 속으로 말했다. 믿기지 않았다. 이게 내 아이라고. 윤서영과 내가 만든 생명이라고. 그런데 사실이었다. DNA 검사 결과가 있었다. 부정할 수 없었다. 간호사가 다가왔다. 보호자이십니까? 네. 네. 아기 상태는 안정적입니다. 다만 아직 폐가 약해서. 언제 퇴원할 수 있나요? 1~2달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나는 아이를 봤다. 작은 입이 벌어졌다 닫혔다. 울음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그냥 숨만 쉬고 있었다. 그때 내 휴대폰이 울렸다. 아내였다. 나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진동만 계속됐다. 1번, 2번, 3번. 멈췄다. 나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다. 강태윤이 뒤에서 말했다. 부인한테 말씀 안 하셨습니까? 예? 아직. 언제 하실 겁니까? 모르겠습니다. 이준혁 씨.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도망칠 생각 마십시오. 이 아이는 당신 자식입니다. 법적으로도 인정됩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책임지십시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아이를 봤다. 작은 생명. 내가 만들어낸 생명. 그런데 책임질 수 없는 생명. 병원을 나왔다. 주차장으로 걸어갔다. 차에 탔다. 시동을 걸지 않았다. 그냥 앉아 있었다. 휴대폰을 봤다. 아내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다. 전화 왜 안 받아? 급한 일 있어. 연락해. 나는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 여보. 아내 목소리가 떨렸다. 왜? 집에 누가 찾아왔어. 심장이 멎었다. 누가? 모르는 남자. 변호사래. 당신 찾는다고. 지금 거실에 앉아 있어. 빨리 와. 알았어. 전화가 끊겼다. 나는 핸들을 쥐었다. 손에 힘이 없었다. 강태윤. 그가 집으로 간 거였다. 아내한테. 나는 시동을 걸었다. 엑셀을 밟았다. 집으로 향했다. 신호등이 빨간불이었다. 그냥 지나쳤다. 뒤에서 경적이 울렸다. 신경 쓰지 않았다. 30분 거리를 15분 만에 도착했다. 차를 세웠다. 뛰어서 엘리베이터를 탔다. 10층 버튼을 눌렀다. 올라가는 동안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문이 열렸다. 뛰어서 나갔다. 현관문을 열었다. 거실에 강태윤이 앉아 있었다. 아내는 부엌에 서 있었다.
얼굴이 창백했다. 눈이 크게 떠져 있었다. 불안한 표정이었다. 준혁아. 네. 강태윤이 일어났다. 안녕하십니까, 이준혁 씨.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아내를 봤다. 여보. 이분이 강태윤입니다. 변호사입니다. 강태윤이 명함을 내밀었다. 아내가 받았다. 명함을 봤다. 손이 떨렸다. 무슨 일로? 남편분과 상의할 일이 있어서 왔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개인적인 일입니다. 아내는 나를 봤다. 눈빛이 흔들렸다. 여보, 이게 무슨... 정미야. 잠깐 방에 들어가 있어. 뭔데? 나한테 말 못할 일이야? 부탁이야. 아내는 나를 보다가 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았다. 하지만 완전히 닫지 않았다. 조금 열려 있었다. 나는 강태윤을 봤다. 왜 여기까지 온 겁니까? 목소리를 낮췄다. 연락이 안 되셔서요. 연락했습니다. 병원도 갔습니다. 그리고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은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아이 상태가 안 좋아졌습니다. 심장이 철렁했다. 뭐라고요? 오늘 아침에 병원에서 연락 왔습니다. 폐렴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보호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준혁 씨, 당신이 법적 보호자입니다. 서명하십시오. 그는 서류를 꺼냈다. 이건 뭡니까? 친권 동의서입니다. 서명 안 하시면 아이는 국가로 넘어갑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나는 서류를 봤다. 글자가 흐려 보였다. 손이 떨렸다. 지금 당장 하셔야 합니다. 그때 방문이 열렸다. 아내가 나왔다. 얼굴이 굳어 있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다. 무슨 소리야? 아이가 뭐야? 나는 숨을 참았다. 정미야, 대답해. 아이가 뭐냐고. 아내는 강태윤을 봤다. 당신 뭡니까? 우리 남편한테 무슨 짓 한 거예요? 부인, 진정하십시오. 진정하라고요?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목소리가 높아졌다. 떨렸다. 남편분께 물어보십시오. 아내가 나를 봤다. 눈물이 고여 있었다. 넘칠 것 같았다. 준혁아, 말해봐. 아이가 뭐야? 나는 입을 열 수 없었다. 목이 막혔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미안해.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말이나 해. 준혁아. 그 순간 강태윤이 말했다. 부인, 남편분은 혼외정사로 아이를 가졌습니다. 시간이 멈췄다. 세상이 멈췄다. 숨이 멈췄다. 아내가 나를 봤다. 눈빛이 텅 비어 있었다. 표정이 없었다. 그냥 나를 봤다. 뭐라고?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입이 열리지 않았다. 준혁아, 저 사람 말이 진짜야? 정미야, 대답해. 아내가 소리쳤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바닥을 봤다. 미안해, 미안해. 그게 할 말이야. 아내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울음이 섞였다. 누구야? 누구랑 그런 짓 한 거야? 말해. 윤서영. 누구? 옛날에 사귀던 옛날 여자. 아내가 웃었다. 웃는데 눈물이 났다. 옛날 여자랑 바람 피운 거야? 한 번이면 괜찮아? 아니, 그래서 아이까지 생긴 거야?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고개만 숙였다. 아내가 나에게 다가왔다. 12년. 정미야, 12년 동안 믿었어. 당신만 믿고 살았어. 미안해. 미안하면 다야? 아내가 내 얼굴을 쳤다. 손바닥이 뺨을 때렸다. 따끔했다. 뜨거웠다. 한 번 더.
또 때렸다. 한 번 더. 또 나는 맞았다. 피하지 않았다. 맞아야 했다. 더 맞아도 됐다. 아내는 주저앉았다. 울었다. 바닥에 주저앉아서 울었다. 왜 나한테 이래? 나는 아내 옆에 무릎을 꿇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지 마. 미안하면 나 어떡해? 나 이제 어떡해? 아내가 바닥을 쳤다. 주먹으로 마루를 쳤다. 손에서 피가 났다. 빨갛게. 정미야. 나는 아내 손을 잡았다. 아내가 손을 뿌리쳤다. 손 대지 마. 더러워. 너 손. 더러워. 강태윤이 서류를 테이블에 놓았다. 이준혁 씨. 서명하십시오. 지금 하십시오. 그는 나를 보지도 않았다. 그냥 서류를 놓고 말했다. 부인, 실례했습니다. 그리고 나갔다. 문이 닫혔다. 쾅! 그 소리가 크게 울렸다. 거실에는 나와 아내만 남았다. 아내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다. 나는 그 옆에 무릎 꿇고 있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다. 똑, 똑, 똑. 그 소리가 내 심장을 찔렀다. 한 번씩, 계속. 한참 뒤 아내가 일어났다. 눈물을 닦았다. 나를 보지 않았다. 창밖을 봤다. 짐 싸. 정미야, 짐 싸라고. 오늘 안에 나가. 정미야. 얘기 좀. 얘기? 무슨 얘기? 아내가 나를 봤다. 눈빛이 차가웠다. 얼음처럼. 12년 동안 한 얘기로 충분해. 나가. 다시는 보기 싫어. 정미야. 제발, 제발 나가줘.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다. 울음이 터질 것 같았다. 나는 방으로 갔다. 짐을 쌌다. 옷 몇 벌, 세면도구, 책 2권. 그게 전부였다. 12년의 결혼 생활. 그게 가방 하나에 들어갔다. 나는 가방을 들고 나왔다. 현관으로 갔다. 아내는 소파에 앉아 있었다. 창밖을 보고 있었다. 나를 보지 않았다. 정미야. 대답이 없었다. 정말 미안해. 사랑해. 아내가 웃었다. 웃는데 눈물이 났다. 나가. 나는 문을 열었다. 나갔다. 복도에 섰다. 문을 닫았다. 딸깍. 그 소리가 들렸다. 문이 닫히는 소리. 끝나는 소리. 나는 그 앞에 서 있었다. 한참. 그리고 걸었다. 엘리베이터로. 내려갔다. 주차장으로. 차에 탔다. 짐을 뒷좌석에 던졌다. 시동을 걸었다. 그리고 나갔다. 집에서, 아내에게서, 내 인생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그냥 운전했다. 도로를 달렸다. 신호등이 바뀌었다. 차들이 지나갔다. 사람들이 걸었다. 세상은 평범하게 돌아갔다. 나만 아니었다. 나만 무너졌다. 휴대폰이 울렸다. 강태윤이었다. 나는 받았다. 이준혁 씨, 서명은 하셨습니까? 아직. 언제 하실 겁니까? 모르겠습니다. 내일까지 하십시오. 안 그러면 법적 조치 취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겼다. 나는 휴대폰을 조수석에 던졌다. 핸들을 잡았다. 꽉 쥐었다. 손이 아팠다. 그래도 놓지 않았다. 모텔을 찾았다. 싼 곳, 외진 곳. 들어갔다. 방을 잡았다. 3일치 돈을 냈다. 열쇠를 받았다. 계단을 올라갔다. 205. 문을 열었다. 안으로 들어갔다. 방은 좁았다. 침대 하나, 작은 화장실, 창문 하나. 그게 전부였다. 나는 가방을 던졌다.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봤다.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다. 얼룩이 있었다. 나는 그걸 보면서 생각했다. 이게 내 인생이구나.
웃음이 났다. 슬픈 웃음, 쓴 웃음. 나는 눈을 감았다. 잠들려 했다. 그런데 잠은 오지 않았다. 휴대폰이 울렸다. 아내였다. 나는 받지 않았다. 또 울렸다. 또 받지 않았다. 문자가 왔다. 어디 있어? 답장하지 않았다. 또 문자가 왔다. 죽지는 마. 나는 휴대폰을 봤다. 눈물이 났다. 미안해. 속으로 말했다. 정말 미안해. 답장은 하지 않았다. 휴대폰을 꺼놓았다. 그리고 누웠다. 어둠 속에서 혼자. 다음 날 아침 눈을 떴다. 몸이 무거웠다. 일어나고 싶지 않았다. 그런데 일어나야 했다. 병원에 가야 했다. 서명을 해야 했다. 나는 씻었다. 옷을 입었다. 모텔을 나왔다. 차를 몰았다. 병원으로 갔다. 신생아 중환자실 들어갔다. 인큐베이터 3번. 아이는 여전히 작았다. 숨을 쉬고 있었다. 간호사가 왔다. 보호자이십니까? 네. 서류 작성 부탁드립니다. 나는 펜을 받았다. 서류를 봤다. 신권 동의서. 이름을 적는 칸. 이준혁. 나는 펜을 들었다. 손이 떨렸다. 써야 했다. 이 아이는 내 아이였다. 내가 만든 생명이었다. 내가 책임져야 했다. 그런데 아내의 얼굴이 떠올랐다. 12년 동안 믿었어. 당신만 믿고 살았어. 가슴이 아팠다. 나는 펜을 내려놨다. 죄송합니다. 나중에 올게요. 네? 하지만 죄송합니다. 나는 돌아섰다. 복도를 걸었다. 형광등 불빛이 밝았다. 눈이 부셨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걸었다. 출구로, 밖으로, 도망치듯 차에 탔다. 시동을 걸었다. 그리고 운전했다. 어디론가 도시를 벗어났다. 고속도로로 들어갔다. 차들이 지나갔다. 빠르게. 나도 속도를 올렸다. 120점, 140점, 160점. 바람 소리가 들렸다. 엔진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에 묻혀서 나는 소리쳤다. 아무도 듣지 못했다. 차 안에서만 울렸다. 나는 계속 소리쳤다. 목이 쉴 때까지. 그리고 멈췄다. 숨을 쉬었다. 가빴다. 휴대폰이 울렸다. 강태윤이었다. 받았다. 이준혁 씨, 서명 안 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내일이 마감입니다. 안 하시면 법적 조치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네, 제 아내 윤서영이 남긴 편지가 있습니다. 심장이 멎었다. 편지. 네, 당신한테 쓴 편지입니다. 우편으로 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가 끊겼다. 나는 휴대폰을 내려놨다. 핸들을 잡았다. 그리고 생각했다. 편지. 그녀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 무슨 내용일까? 궁금했다. 동시에 두려웠다. 모텔로 돌아왔다. 방에 들어갔다.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봤다. 시간이 흘렀다. 저녁이 됐다. 배가 고팠다. 그런데 먹고 싶지 않았다. 그냥 누워 있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아내였다. 이번엔 받았다. 여보세요. 어디 있어? 모텔. 어디? 말 안 할게. 왜? 미안해. 미안하지 말고 대답해. 그냥 혼자 있고 싶어. 아내는 한참 말이 없었다. 숨소리만 들렸다. 여보. 응. 그 아이 어떻게 할 거야?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모르겠어. 모른다고? 응. 준혁아. 응. 도망치지 마. 책임져. 내가 만든 생명이야. 알아. 근데
어떻게? 모르겠어. 아내 목소리가 떨렸다. 나도 모르겠어. 용서할 수 있을지, 같이 살 수 있을지. 근데 그 아이는 죄 없잖아. 눈물이 났다. 정미야, 울지 마. 미안해. 울지 말라고. 아내도 울고 있었다. 목소리로 알 수 있었다. 내일 병원 가. 서명해. 그리고 연락해. 어떻게 할지 같이 생각하자. 정미야, 끊을게. 전화가 끊겼다. 나는 휴대폰을 쥔 채로 울었다. 소리내서 아무도 듣지 못하게 베개에 얼굴을 묻고 그렇게 한참을 울었다. 그리고 잠들었다. 처음으로 며칠 만에 다음 날 아침 모텔 프런트에서 우편물이 왔다고 연락이 왔다. 내려갔다. 받았다. 편지였다. 봉투에 이준혁이라고 적혀 있었다. 보내는 사람은 강태윤. 나는 방으로 돌아갔다. 침대에 앉았다. 편지를 뜯었다. 안에 종이 한 장이 있었다. 손편지였다. 윤서영의 글씨였다. 나는 읽었다. 천천히 한 글자 한 글자. 준혁아, 이 편지를 쓸 때 내 손이 떨려. 너한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나 임신했어. 내 아이야. 놀랐지? 나도 놀랐어. 그날 밤 이후로, 내가 떠난 이후로 나 혼자 끙끙 앓았어. 남편한테 말할 수 없었어. 너한테도 말하고 싶지 않았어. 그냥 혼자 짊어지려고 했어. 근데 힘들어. 너무 힘들어. 준혁아, 나 너 아직도 사랑해. 12년이 지났는데도, 결혼했는데도 너만 생각나. 미안해.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 아는데 그래도 해야 할 것 같아. 이게 마지막일 것 같아서. 행복해. 너는 꼭 행복해. 나는 괜찮아. 서영. 편지를 다 읽고 나는 울었다.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소리내서 그녀가 죽었다. 내 아이를 베고 혼자 끙끙 앓다가 나는 몰랐다. 아무것도 몰랐다. 그리고 그녀는 죽었다. 나는 편지를 쥐고 바닥에 주저앉았다. 한참을 울었다. 그리고 결심했다. 병원에 가기로, 서명하기로, 책임지기로. 병원에 갔다. 서명을 했다. 친권 동의서에 이준혁이라고. 떨리는 손으로 간호사가 서류를 받아갔다. 감사합니다. 아기는 계속 이곳에서 치료받을 예정입니다. 네. 보호자분께서 자주 오셔서 아기 상태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는 인큐베이터로 갔다. 3번. 아이를 봤다. 여전히 작았다. 그런데 조금 달라 보였다. 내 아이라는 걸 인정하고 나니 달라 보였다. 나는 유리에 손을 댔다. 미안해. 속으로 말했다. 아빠가 이렇게밖에 못해서. 병원을 나왔다. 차에 탔다. 휴대폰을 꺼냈다.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 여보. 서명했어. 그래. 아이는 병원에 있어. 한두 달은 더 있어야 한대. 알았어. 정미야. 응. 미안해. 그만해. 응. 미안하다는 말. 그만해. 이제 어떡할 건지만 말해. 모르겠어. 모르긴. 아내 목소리가 차가웠다. 생각해. 그리고 연락해. 전화가 끊겼다. 나는 모텔로 돌아갔다. 방에 들어갔다. 침대에 앉았다. 생각했다. 어떻게 해야 하지? 모르겠다. 아이를 데려와야 하나? 아니면 시설에 보내야 하나? 강태윤은 데려가라고 했다. 아내는 뭐라고 했지? 그 아이는 죄 없잖아. 맞다. 아이는 죄가 없다. 나한테 죄가 있지.
나는 고개를 감싸 쥐었다. 머리가 아팠다. 며칠이 지났다. 나는 병원과 모텔을 오갔다. 아이를 보러 매일. 그리고 생각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아내한테 연락은 하지 않았다. 할 말이 없었다. 어느 날 아내에게서 문자가 왔다. 집에 와. 얘기하자. 나는 답장을 보냈다. 언제? 지금. 나는 차를 몰았다. 집으로. 12년을 살았던 그 집으로. 현관문을 열었다. 안으로 들어갔다. 아내는 거실에 앉아 있었다. 나를 봤다. 앉아. 나는 소파에 앉았다. 아내 맞은편에 우리 사이에 테이블이 있었다. 거리가 있었다. 아내가 말했다. 나 생각 많이 했어. 결론은 모르겠어. 정미야, 가만히 들어. 응, 너 용서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같이 살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 근데 이혼은 안 할 거야. 아직은. 나는 고개를 들었다. 아내를 봤다. 왜? 이유 묻지 마. 그냥 내 결정이야. 그 아이 데려와. 심장이 멎었다. 뭐? 데려오라고? 여기로. 정미야, 무슨 죄 없는 아이를 시설에 보낼 순 없잖아. 그래도 조건이 있어. 뭔데? 나한테 거짓말하지 마. 절대로. 그리고 시간 줘. 내가 받아들일 시간. 알았어. 그리고 아내가 울었다.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마. 안 해. 절대 안 해. 약속해. 약속해.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다. 말없이. 그리고 아내가 일어났다. 방 정리할게. 아기 올 준비. 정미야. 됐어. 그만하고. 아내는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거실에 앉아 있었다. 믿기지 않았다. 아내가 아이를 받아들인다고. 나는 눈물이 났다. 고마웠다. 미안했다. 그리고 알았다. 나는 이 사람을 잃으면 안 된다는 걸. 그날 밤 나는 집에서 잤다. 침실이 아니라 거실에서, 소파에서. 아내는 침실 문을 닫았다. 나는 소파에 누워 천장을 봤다. 익숙한 천장. 12년을 봐온 천장. 그런데 낯설었다. 모든 게 달라졌으니까. 나는 눈을 감았다. 잠들었다. 꿈을 꿨다. 윤서영이 나왔다. 웃고 있었다. 고마워. 그녀가 말했다. 뭐가? 우리 아이. 잘 부탁해. 응. 꿈에서 깼다. 새벽이었다. 나는 일어나 앉았다. 창밖을 봤다. 날이 밝아오고 있었다. 2달이 지났다. 아이는 퇴원했다. 작은 몸. 그런데 건강했다. 의사가 말했다. 잘 크고 있습니다. 집에서 잘 돌봐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아이를 안았다. 처음으로 가벼웠다. 그런데 무거웠다. 이 작은 생명. 내가 책임져야 할 생명. 나는 차에 아이를 태웠다. 카시트에 조심스럽게. 그리고 운전했다. 집으로 천천히 조심하면서 집에 도착했다. 아내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아이를 봤다. 표정이 복잡했다. 다가왔다. 아이를 안았다. 조심스럽게. 장래. 응. 이름은? 예. 아직 안 지었어. 지어야지. 같이 지을래. 아내는 나를 봤다. 눈빛이 흔들렸다. 나중에. 응. 우리는 안으로 들어갔다. 아내가 아이 방으로 갔다. 준비해 놓은 방. 작은 침대. 작은 옷장. 아내가 아이를 침대에 눕혔다. 아이는 잤다. 고르게 숨 쉬면서. 밤이 됐다.
아이가 울었다. 나는 일어났다. 아이 방으로 갔다. 안았다. 달랬다. 괜찮아. 아빠 여기 있어. 아이는 울음을 멈췄다. 나를 봤다. 큰 눈으로. 나는 그 눈을 봤다. 윤서영을 닮았다. 눈빛이. 나는 아이를 안고 창가로 갔다. 밖을 봤다. 별이 보였다. 저기 봐. 별. 아이는 반응하지 않았다. 그냥 나를 봤다. 엄마가 저기 있을 거야. 별 중에 하나에. 나는 속으로 말했다. 서영아, 잘 보고 있어. 우리 아이, 잘 키울게. 약속해. 아침이 됐다. 아내가 아이를 돌봤다. 분유를 먹이고, 기저귀를 갈고, 나는 도왔다. 서툴렀다. 그런데 배웠다. 아내가 가르쳐 줬다. 말은 적었다. 그런데 가르쳐 줬다. 우리는 그렇게 시간을 보냈다. 함께. 아이와 한 달이 지났다. 아내가 말했다. 나 학교 복직할 거야. 그래. 아이는 어린이집 보내야 할 것 같아. 알았어. 알아볼게. 그리고, 응. 우리 상담받자. 상담. 부부 상담. 필요할 것 같아. 알았어. 우리는 상담을 받기 시작했다. 일주일에 한 번 상담사 앞에서 이야기했다. 내 잘못을, 아내의 상처를 조금씩, 천천히. 상담사가 말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네, 시간이 흘렀다. 봄이 왔다. 아이는 자랐다. 웃기 시작했다. 걷기 시작했다. 아빠, 처음으로 말했다. 나는 울었다. 그래, 아빠야. 아내도 옆에 있었다. 웃었다. 조금. 우리는 그렇게 살았다. 완전하지 않은 가족으로. 그런데 가족으로. 어느 날, 아내가 말했다. 나 아직도 화나. 알아. 용서 못했어. 알아. 근데 노력하고 있어. 고마워. 고맙긴. 아내가 웃었다. 쓴 웃음. 그냥 아이 때문이야. 응. 그 아이 죄 없잖아. 응. 우리는 말없이 앉아 있었다. 거실에서 아이는 놀고 있었다. 장난감을 가지고 웃으면서. 밤이 됐다. 나는 창밖을 봤다. 별이 보였다. 나는 속으로 말했다. 서영아, 우리 잘 살고 있어. 아이도 잘 크고 있고, 정미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 나는 매일 후회해. 너한테 미안해. 정미한테도 미안해. 아이한테도 미안해. 근데 그래도 살아가고 있어. 책임지면서.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야. 아내가 옆에 왔다. 뭐 봐? 별. 그래. 아내도 창밖을 봤다. 우리는 나란히 섰다. 말없이 별을 보면서. 시간이 흘렀다. 아이가 불렀다. 엄마. 아내가 돌아갔다. 왜? 놀아줘? 그래. 아내가 아이를 안았다. 웃었다. 진짜 웃음. 나는 그 모습을 봤다. 그리고 알았다. 우리는 괜찮을 거라는 걸. 언젠가는. 시간이 지나면. 나는 휴대폰을 꺼냈다. 윤서영. 이름을 봤다. 지우지 않았다. 지울 수 없었다. 그냥 두었다. 기억하기 위해. 잊지 않기 위해. 내가 무엇을 했는지, 누구에게 상처를 줬는지. 나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아내와 아이에게 갔다. 나도 같이 놀아도 돼. 아내가 나를 봤다.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앉아. 나는 앉았다. 아이 옆에.
아내 옆에 우리는 함께 놀았다. 블록을 쌓으면서 웃으면서 완전하지 않은 그런데 우리만의 가족으로 밤은 깊어갔다. 별은 여전히 빛났다. 나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이게 내 선택이다. 이게 내 책임이다. 그리고 이게 내 삶이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했다. 앞으로 나아가기로 했다. 한 걸음씩 천천히 80분이라는 긴 시간 이 이야기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당신의 따뜻한 마음이 누군가에게 전해지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감동 스토리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